예, 반갑습니다. 라오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레이 차량의 오디오, 이제 서브우퍼와 프론트 스피커, 리어 스피커를 장착하는 것을 시작할 겁니다. 제품들은 다 이렇게 손님이 가져오셨고 제가 작업만 해드리는 그런 이제 행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OEM 스피커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오디오 장착했을 때 그 변화를 또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음악을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고급으로 지향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차주가 듣는 음악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다른 음악을 다른 걸 다 이런 종류의 음악인게 요게 셋업을 우리가 이제 베이스가 좀 부족하니까 OEM이 이 베이스를 이 제로에서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려줬고, 다 올려도 멍멍한 소리 안 나니까. 그 다음에 고음 트러블은 요것도 좋긴 한데 보통 보면 좀 찰랑찰랑한 소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음도 조금 한 반 정도 요래 가지고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OEM 소리가 이게 레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다 뒤에입니다. 뒤에 스피커가 보면 저 모서리 부분에 저 화면의 가운데 저기에 아마 2인치나 3인치가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저 자리가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소리를 끄고 앞쪽 소리만 여기 앞소리만 자 센터로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는 됐고 밸런스가 요래 갖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음이 좀 센 것 같네. 요래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잘 나옵니다. 일단은 맹한 소리 그게 안 나서 좋습니다. 뭐 여기서 뭐 순도 좋은 소리 질감 이런 거 찾으면 안 되고 그냥 들어서 기분 좋고 덩실덩실 신나고 이러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베이스만 쿵쿵 해주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차주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정은퇴직도 이미 현지가 오래 10년 넘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소리 저도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특히 폴카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차는 적지만 공간감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대시보드 저 에이필러 쪽에 고음이 있으면 좀 더 확 그냥 넓어진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가 좁아도 캐스퍼도 그렇고 좁아도 생각보다 또 트랙스 이런 종류들이 대시보드가 늘기 때문에 길쭉하기 때문에 이게 탔을 때 그 공간 좌우의 공간감이 대행 승용차가 가지는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범위보다 이 생각보다 좁은 차들이 앞쪽으로 길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되게 길단 말이죠. 일반 대행 승용차가 앞쪽으로 이렇게 긴 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들이 앞쪽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동화 쪽에 현재 스피커가 있고 고음이 없는 차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유리가 지금 최소한 1.5m 정도 앞유리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행 승용차는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길어봐야. 정치자의 위치에서 볼 때. 여기서는 이제 1.5m쯤 되니까, 이게 좀 좁아도 또 위에 공간이 높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일반 승용차보다도, 세단 승용차, 고급 1억 넘는 차들을 계산했을 때도 훨씬 높고 길죠. 좁은 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느냐 하면, 베이스가 조금만 놓아도 깡 울릴 때, 이게 전체적으로 프론트 쪽에 저음이 형성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고 좀 빵빵한 소리를 내는 거죠. 출력이 적어도 청감이 들리는 소리는 빵빵하다. 그리고 이쪽에 고음이 들어가게 되면 공간의 어떤 넓이, 그러니까 좌우 A필러를 벗어나고 앞유리 쪽으로, 앞유리가 원래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좌우만 벗어나면 앞유리 쪽에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앞유리 끝쯤에 그 고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큰 홀에 드는 느낌을 받은, 작은 차지만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나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대신 베이스가 영 없는 겁니다. 영 없고 고음이 나오기는 해도 이렇게 악기에서 나는 찰랑찰랑한 고급진 소리는 아니라도 거기 좀 놔주면 좋은데 좀 부족하죠. 이게 또 미드레인지 이게 3kHz 되게 좀 셉니다. 세니까 볼륨을 올리면 시끄럽죠. 베이스는 안 따라주고 그 3kHz 되게 이게 좁비하게 나니까, 쉽게 말하면 좁비하게 나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못 듣는 거죠. 오래 잠깐 듣는 건 괜찮은데 볼륨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귀가 아프니까. 요만큼만 듣고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200이 끝인데 여기가 이제 아주 들어간 공간이 좁죠. 이게 왜 200이 외행이죠. 외행 사이즈. 이게 200인데 여기 200이 요 해야 되겠다. 요 맞추면 요만큼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200이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200이 요까지인데 180을 하면 되겠죠. 180 나무 사이즈가, 구티가 나무 사이즈가 있으니까 180으로 이게 뭐 자그마한 뭐 차가 적은 차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네. 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 거 미리 했고 뒤에 거, 그럼 뒤에 거는 그러면 이제 다 잘랐으니까 이제 안에 보강할 거, 보강대라기보다도 이제 튼튼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요거 각이 있을 때 미리 잘라둔 거 있었죠. 요것이 아랫단에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요 안에 보면 알겠죠. 그래 하고, 그럼 요거 가지고 위에 하고, 요 각이 있는 거니까 위에 딱 대주고, 그럼 여기 이 편에 하나, 밑에 하나, 그럼 뭐 두 개, 뭐 요거는 놔두고, 요것을 잘라 가지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서 또 길이 똑같죠. 거의 뭐 조금만 요래 가지고 이제 그냥 팍팍 싸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래도 스피커 통이니까, 스피커 박스니까 요 보십시오. 이 앞 클램프를 눌리면 이렇게 딱 눌리지죠. 이렇게 본드가 나중에 나무가 살짝 삐뚤어진 거 이렇게 많이 싸놔면은 조금 바르면서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약간 빼도록하게 싸야 이런 식으로 콕 박히가지고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너무 건드려서 손을 정확하게 잡기라고 꼭 요리 잡고 요 정확하게 똑바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쌌지만은 이 속에 나무가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탁가가 들어가면서 완전 좁혀단 게 아닙니다. 탁가 핀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요리 할처럼 휘어서 밖으로 푹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쿡 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당해봤습니다.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는 타가가 이게 없이 막 100개 쌌는데 뭐 이게 많이 싸서 괜찮습니다. 이게 한 2개 더 쌀까? 혹시나 모르니까. 저쪽에는 있으면 이쪽에 할 때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쪽에 할 때 몇 개가 없어서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얇은 걸 해야 되겠죠. 깊이가 F 지금 15가 있으면 좋은데 F20으로 해서 이제 고정할 겁니다. F20 20mm가 더 간다. 그러면 19T 2개 들어가면 9T 2개면은 18T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로 팍 티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뚜롬하게 싸면 됩니다. 빼뚜롬하게. 그냥 사선으로 싸면 되겠죠. 그럼 뭐 뒤로 안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할 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각도에 맞춰가지고 본드를 좀 약간 짧게 했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요걸 맞추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18T 두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딱하게 그리고 딱 맞춰가지고 연마를 다 했고, 연마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셨죠? 약간 평면으로 되어 있는 직지기로 해가지고 그 사포를 붙일 때 직지기로 막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나무를 해서 그러면 하나는 조금 거친 거, 하나는 부드러운 거. 그러면 거친 거 갖고 먼저 대충 하고 부드러운 걸 한번 싹싹 해주면 이제 편하겠죠. 이게 이런 거는 민자니까 평면 이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 하면은 정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표면이 이제 바르지 않는 것도 정확하게 되고 요 부분은 이제 6인치 홀을 손님의 스피커가 6.5인치가 아니고 6인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인치 홀을 했고 요거 이제 포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이 엄청 크면 포터가 필요 없는데 6인치라도 이 박스의 최적은 작은 겁니다. 6인치 한 발 정도면 맞습니다. 이게 로우 베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인치라도 로우 베이스 나옵니다. 이제 우프처럼 많이 안 놓아도 여기서 로우 베이스가 어느 정도 놓아주고 우프에서도 놓아주고 또 앞도어에서도 놓아주고 이러면서 베이스가 빵빵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이 적으니까 숨구멍을 쉽게 말하면 숨구멍을 만들어요. 숨구멍을. 그러면 이 숨구멍을 2개 만들 겁니다. 2개 센터. 그럼 여기서 이제 홀스로 구멍 내버리면 되겠죠. 이제 홀스가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홀스 구멍 타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홀스 타공할 때 우리가 나무를 깎는 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비스 홀이 이렇게 있는 게 좋고 나무를 뽑아내야 되고 깊은 나무를 뽑을 때도 요 부분이 있으면 열 방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센터 축이 이제 보십시오. 요 홀스는 항상 요렇게 팝니다. 요렇게 구멍이 4개 나 있거나 2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왜 있느냐? 여기 보면 이걸 홀스를 저으면 튀어나오죠. 2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힘을 받아주는 거죠. 요 나사산은 그냥 꼽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없으면 이제 나사 힘으로 이제 조여지면은 이제 조으면 나사가 꽉 조이져가 나중에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 홀스는 여러 개 있어도 요거 축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끼다 뺐다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이게 이 홀스보다 이 축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축이 한 15,000원, 요런 거는 한 7,000원, 8,000원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할 때 먼저 요걸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어내고 이걸 이런 게 있다고 모를 때 제가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리 기본적으로 빡 조을 필요 없고 한 80%만 나사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를 저으면 좀 전에 맥처럼 놓지 않습니까? 그 놓는 부분을 요 4개 중에 2 구멍 대칭 아닙니까? 요리 하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으면 그 두 개 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그 힘을 주기 때문에 나사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잘 풀리 놓죠. 다른 데 꼽을 때도 잘 풀리 놓고. 그럼 요거부터 먼저 뜰겠습니다. 드릴로 뜰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또 좋은 공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쪽에 요 밑에 앰프가 있으니까 이쪽에 구멍 내야 되겠죠. 요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나무 구멍 내는 데는 드릴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사이즈를 딱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단에 이쯤에서 그냥 잘 뚫히죠. 이게 마르기, 이거 칠하다가 그냥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오면 그냥 굳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럼 마르고 나면 또 덧칠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말란 데 위에 말란 부분도 새로 칠할 것이고, 분명히 이제 아예 안 칠했는데도 붓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란 데는 붓이 두 번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진해집니다. 두 번 가는 데는 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색깔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삐져나온 이런 것들이 마르기 전에 칠을 하면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포타를 박아버리죠. 박아가지고 애기 있을 때 박으면 안 닦을 걸 괜히 닦았네. 이 애기 굳으면서 여기 이제 약간 본드 역할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일 박죠. 본드 좀 칠해갖고 다 하고 나서 박고. 이제 포터가 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위에서 망치로 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이제 그 전기 테이프 같은 거 쫙 당겨가지고 쫙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좀 가면 뭐 그게 얇은 것이 두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망치로 이제 망치 때릴 때는 나무를 납고 톡톡톡 때리면 되죠. 그래 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스피커 선을 떨궜고 이제 스피커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우퍼 박스 위에 얹히지고 이쪽에는 뜨는 데는 뭔가를 또 제가 뭔가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우퍼 박스 얄팍하게 짜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이제 대충 보고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살짝 무늬가 살짝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햇볕에 봐야 요것도 꼭 우퍼 박스 형태 아닙니까? 이 시트 각 때문에 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인치 스피커 어떤 걸 넣더라도 이 포타를 통해서 차가 이제 작으니까 조금만 여기서 좀 잘 나와도, 조금만 배에서 나와줘도 아주 이제 차 안에 공간에 배에서 뭉짝뭉짝 하는 걸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스는 안 좋습니다. 피스는 안 좋고, 이제 서브우퍼 형태의 모양이고, 조립도 서브우퍼 형태로 다 이게 나무를 잘랐죠. 그러나 이제 이게 6인치입니다. 그래서 피스를 강하게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티 합판을 했죠.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다 무게가 그렇게 완전 가벼운 건 아닙니다. 다 조립하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일 아랫단에 바닥부터 여기 바닥이네. 여기 바닥부터 먼저 일단 조립을 해야 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그러면 타카로 쏠 거니까 쓰던 본드는 이렇게 조금씩 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완전 안 굳으면 이렇게 떼내면, 왜냐면 요 칼질하면 짜다 보면 푹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던 부분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잘 안 놓으면 이제 칼질을 해야 되겠죠. 살짝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놓아준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 야물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항상 서브밭에서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망치를 살짝 가져와서 그럼 그거 녹음이 안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잘 되고 있어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클램퍼가 자그만하니까, 클램퍼로 압축할 수 있으면 압축해가면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왜냐면은 피스를 좋아서 쫙 빨리듯이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는 자그만하니까 그냥 한 군데만 딱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압축을 요 맨도 이제 바르고 이 맨도 조금은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게 탁과 두 방 박아 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리하면 이렇게 여기 지금 F20인데 지금은 F30을 해도 됩니다. F30을 해서 F25도 있고 F25를 F 총은 F30 총은 F30, F25, F20, 뭐 F18, 뭐 이게 10 뒤에 숫자는 타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F25죠. 이거 알모 좋습니다. F20이고, 그럼 F30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요거에는, 요 길이가, 노깃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탑과 핀에, 이게 하나하나, 두께는 똑같습니다. 그게 F라는 그거니까. 그래 한번 30이 나오죠. F30. 그럼 F25는, 여기 이제 굵기는 똑같죠. 여기 이제 25다 이 말이 25. 그럼 F20은 조금 전에 빼놨던 거. F20은 여기 25고 F20은 여기 20이라는 뜻이죠. 20. F18은 없습니다. 그리고 F가 굵기를 말한다. 핀의 굵기. 그러면 타카 R 보면 요 보면 F30 총입니다. 총은 F18 총 이게 그러지 안 하고 F30 총이라고 합니다. 요 맥스가 F30이 돼가죠. 그다음 F25입니다. 요 한 칸 밑에죠. 요 여유가 있죠. 들어갈 수 있다. 이거 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대가리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요 20을 넣어보겠습니다. 20을 넣으면 요 아랫단에 걸리죠. 그러면 더 작은 것도 있죠. F20, 15, F10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굵기는 조금 굵어야 되는데 이게 깊이 싸면 안 될 때, 그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용도별로 이렇게 이거 4,000원도 안 합니다. 이거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모를 때는 뭐 신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여기 깊게 싸니까 두꺼우니까 F30을 써도 되겠죠. F30을 넣고, 그러니까 이 총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총 R. F30 넣고, 25는 좀 이따 쓰고, 이제 F30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조금 전에 요거를, 누니까 이게 본드가 쭉 튀어나오죠. 이래가지고 총을 쏠 때 꼭 이제 수직으로 쏘지 말고 약간 빼떠름하게
빼도록하게 빼딱하게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꾸를 잘 안 합니다. 이게 꼭 박힙니다. 빼딱하게 싸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압착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 방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앙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빠꾸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압착을 안 하고 쏴버리면 압축된 상태에서 탑과 핀이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드가 굳으면 튼튼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튼튼한 모양으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 삐지 나왔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면이 그러니까 여기에 조립된 요 면이 직각으로 안 잘리면 이게 딱 직각으로 안 서고 빼도록하게 조립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무를 자를 때는 직각, 이것도 직각, 이런 것도 직각. 그래야 그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직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조립할 때 이쪽에 이제 약간 이래가 조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는 무조건 직각, 직각으로 잘라 먹어야 다음에 쓸 때 좋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쪽도 본드 뭐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글램프로 찍기 전에 이게 삐뚤삐뚤 거리니까 일단 한 방을 싸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요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핀이 옆으로 요것처럼 옆으로 삐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손을 칵 찍을 수도 있다. 두 방 싸면 앞뒤가 된 게네.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서 이리 해보면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요 면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측면 표면이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턱과 틴 두 개를 쌌지만은 망치로 때리면 이게 살짝 움직입니다.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측면도 봐야 되겠죠. 측면도 거의 뭐 조금만 요래 가지고 이제 그냥 팍팍 싸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래도 스피커 통이니까 스피커 박스니까 요 보십시오. 앞 글램프를 눌리면 이렇게 딱 눌리지죠. 이렇게 본드가 나중에 나무가 살짝 삐뚤어진 거 이렇게 많이 싸놔면은 조금 바르면서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약간 빼도록하게 싸야 이런 식으로 콕 박혀가지고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무선 마이크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뭐 목소리에 악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거 못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거 해야 되죠. 위에 거 이제 요 위에 거 조립을 해야죠. 요 위에 거 네, 각이 있는 건데 그건 뒤에 거네. 각이 있으면서 예, 여기 하나는 민자고 하나는 각이고 이렇게 올립니다. 아까 자르고 나서 딱 봤으니까 무조건 맞겠죠. 그러면 온도를 좀 칠하고 서브워프가 있기 때문에 겁나게 튼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엄청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튼튼한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천둥 소리가 좀 조그만한 태풍이 온다니까 빼도록하게 이렇게 꾹 눌리고 우리 한번 보고 이제 작업의 한계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위에서 올려서 하니까 굳이 뭐 정확하게 한 방 때리고 나서 또 맞추기 위해서 뭐 안 해도 맞습니다. 맞고 이것도 이제 조금만 우리 이왕이면 이게 안 벌어지네. 안 벌어지니까 위에서 눌릴 수 있으니까 이제 꾹 눌려서 이렇게 눌려서 알이 있습니다. 됐고 이제 이쪽 거 이게 뭐야? 이게 뭐 실이 안 맞노? 이 나무가
이건 뭐 이렇지? 93, 92, 92. 이게 왜 92가 돼 있지? 935. 이는 왜 92가 돼 있냐고. 똑같이 잘랐는데. 그러면 처음에 나무 4개를 잘랐을 때 잘못한 겁니다. 90입니다. 처음에 나무를 4개 큰 거 자를 때 거기 각도가 안 맞았던 겁니다. 참네. 큰 데서 했으면 요 안에 맞춰가 잘라면 이쪽에 삐뚤음한 거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직각으로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920, 925, 925, 925. 그러면 일단 이거 뽑고, 이걸 뽑아야 되죠. 뽑아.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무를 직각으로 안 잘라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야무죠. 이렇게 핀이 꼽히니까. 이거는 이런 것을 이제 살짝 이게 뽑힌 놈네. 이거 이 잘 안 뽑힌 이 MDF는 잘 뽑힌 오는데 일반 합판도. 근데 이거 자작 합판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꽉 박혀 가지고 그만큼 야무게 이 밀도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박아 넣으면 되겠죠. 참. 네, 이렇게 해서 돈도 닦아버리고 다시 제작을 했어. 차로 들이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가 큰 1200에 1000짜리를 나무를 잘라낸 걸 갖고 왔을 때 그게 사면이 정확하게 직각이었어야 맞는데 사면이 정확하게 직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좋고, 직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쪽 맨마 직각이면 이쪽에는 삐뚤빼뚤해도 저 야외 테이블에서 넓게 해가지고 요 935를 딱 재가지고 잘라버리면 이쪽 날아가는 부분이 뭐 이리 돼 있든 간에 저리 돼 있든 간에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이 935가 안 나오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요만큼을 짜투리를 잘라낸다는 게 정확하게 잘라냈는데 이게 직각이 맞나 안 맞나 확인 안 하고 잘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이건 간단하게 이제 수정되니까, 그리고 935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소기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만 직소기로 정확하게 따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당합니다. 제 스스로. 그러니까 왜냐면 자를 때 정확하게 그렇게 잘라놨으면 됐긴데 자지를 잘못해가지고 빼도록많이 잘라나가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거 4개를 잘라버리고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대가 좁으니까 이게 일할 때 이렇게 불편하고 탭을 쏘가 작으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됐고, 그러면 다시 이제 조립하는.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하고, 요것을 여기에 정말도 있고, 어느 정도 딱 맞춰갖고, 요때 이리 너무 건드려서 손을 꽉 정확하게 잡기라고 꼭 요리 잡고, 요 정확하게 똑바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쌌지만은 이 속에 나무가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탁가가 들어가면서 완전 좁혀단 게 아닙니다. 탁가 핀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요리 할처럼 휘어서 밖으로 푹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쿡 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당해봤습니다.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죠. 전체적으로 그냥 탁가펜을 한 방 박아놨고 하면 이렇게 했어. 작업대가 작으면 이렇게 가는 한 방 더 싸고 해가지고 요 면이 똑같이 하고 요 면도 똑같게 거의 같으니까 뺐다가게 필요 없고 이제 위에 할 차례죠. 여기 위에 하다가 안 맞았네 이러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본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본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위에 거 요거 이 뒤에 거네. 요 본드 조금 더 이쪽에 조금 더 서브 박스 조립하는 거는 같다 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쪽으로 많이 반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얘가 동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요령을 보여주는 여기 조금 바깥쪽으로 탁가가 한 방 바뀌기 때문에 이 망치로 박으면 때리면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처리하고. 요 잡고 있으면 요 손가락으로 콕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경험을 해봐야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해도 직접 하게 되면 또 그래 안 됩니다. 이게 잘 잡으려고 이거 꼭 잡으려고 잡기 좋거든. 그리 잡아야 힘이 지고 정확하게 잡히거든. 그러니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당하면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뭐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운전 잘합니까? 아차 뭐 접촉사고 날 뻔했다. 어이구 천만 다행이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운전을 잘하지 않습니까? 탁감이 몇 번 쌓여봐야 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이쪽에서 탁가를 박을 때 이제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요 좁은데 박으면 나중에 또 갈라질 수도 있고 야무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깍준 거는 깍준 그대로 이거는 이제 각 안 준 거고 여기 깍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고 잘라버리고 이거 똑같이 자르면 되겠네. 다가와서 이쪽 다른 부분을 이쪽으로 해갖고 조금 작게 해도 되니까 조금 작게 해서 스부프 박스 이제 센 거 할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정확해야 되겠죠. 센 거. 지금 이거는 뭐 센 게 아니니까 이만큼 해도 엄청 야무친 겁니다. 엄청 그냥 야무친 게 엄청.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는 탁가가 이거 없이 막 100개 쌌는데 뭐 이게 많이 싸서 괜찮습니다. 이게 한 두 개 더 쌀까? 혹시나 모르니까. 저쪽에는 있으면 이쪽에 할 때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막 하면 됩니다. 이쪽에 할 때 몇 개가 없어서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얇은 걸 해야 되겠죠. 깊이가 F 지금 15가 있으면 좋은데 F20으로 해서 이제 고정할 겁니다. F20 20mm가 들어간다. 그러면 구티 2개 들어가면 구티 2개면은 18T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로 팍 티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뚜롬하게 싸면 됩니다. 빼뚜롬하게. 그냥 사선으로 싸면 되겠죠. 그럼 뭐 뒤로 안 나오니까. 이런 건 살짝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각도에 맞춰가지고 온도를 좀 약간 짧게 했으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요걸 맞추면 나중에 이게 이제 18T 두께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뼈딱하게 그리고 딱 맞춰가지고
본드를 조금 좀 녹여주고. 이런 건 요 조그만한 헤라 가지고 이렇게 싹 해주면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드가. 안으로 살짝 밀어넣어주면 본드가 스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위에 이쪽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타카가 여기 위에서 나무를 받쳐서 타카가 여기 좁아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심 하고 요 덧댈 때는 깎거나 조금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깎거나 조금 뒤로. 안에 이렇게 밖으로 튀어 놓으면 안 됩니다. 매니 깎거나 조금 뒤로. 됐고, 그러면 이것도 그래 박스라고 공정 과정은 다 거쳐야 되니까 이 부분에 이제 빈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빈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헤라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바를 때 쓰는 거죠. 그럼 요리 됐고, 요 뒤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거는 이제 약간 각을 또 안쪽으로 쏘면 되니까 본드가 삐 넣어서 잘 안 비네.
자, 이쪽 뒤편에. 그러면 이제 얇은 나무지만은 두꺼운 나무처럼 이제 포면을 넓혔죠. 포면을. 그럼 타카를 쏠 때도 범위가 넓어지고 본드를 바를 때도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차 하나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버박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는 크니까 여기는 이제 요거 이제는 푹푹 박을 거니까 이제 넓으니까 좋죠. 넓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박아도 되고 시원시원하게 써도 된다. 이렇게 30mm를 쏘면 9mm 지난 다음에 막 박히게 되겠죠. 이게 18T의 크기니까 해가지고 자 좋다 입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나무를 크게 하면 무거우니까 무게 때문에. 뒷판 일단은 한두 방 싸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각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밑에 좀 튼튼하게 양쪽 놓은 것이 이쪽으로 좀만 더 됐으니까 이틀어지기 전에 한 방 싸놨고 맞으니까 이제 여기는 마음 놓고 이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것을 튀어나온 부분을 좌우로 잡고 비틀면 부러집니다. 네, 그냥 부러졌네. 됐고, 자, 이쪽에 이제 수직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요 수직. 나무 수직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을 먼저 이쪽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램프가 긴 게 되나? 되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수렇게 일단은 그럼 여기
여기에 일단 모서리에 이 하면 그 다음에 가운데 어이구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휘어진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넣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최대한 깊이 잡고 이렇게 제끼면 왔다 갔다 하면 안에서 딱 부러집니다. 꼭 잡고 안 잘리게끔 잡고 안에서 불지게끔 안에서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게 이제 6인치 두 개의 이제 박스가 되겠죠. 6인치 두 개의 박스. 하나 빼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버 박스하고 똑같죠? 하는 방식이. 본드가 안쪽으로 좀 많이 스며들게끔 센터보다는 안쪽으로 좀 많이 좀 써놓은 겁니다. 요게 이렇게 요리되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이 예쁘고 화면이 예쁘네. 이게 이제 어차피 시트 쪽이라서 뭐 면이 더 예쁘고 안 예쁘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무늬가 예쁜 게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되면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써야 되겠죠.
항상 싸다가 이거 한 번씩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지만은 잘 못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헛발인지 실제 발인지 잘 안 들립니다. 길을 열면 이제 뭐 탁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이쪽에 좀 싸버리고 방금 손에 맞을 뻔했습니다. 세게 눌렸습니다. 그렇게 저 보십시오. 찍히는 거 한번 보겠다. 피나죠? 여기. 요 부분. 네. 이게 피납니다. 이게 날 때는 이런 좀 짜내버리고, 짜내버리고. 이제, 왜냐면은, 쇠가, 제가 이렇게 피나는 거 쪽팔리니까 이게 찍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일이 된다는 것을 제가 조심해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나면, 이렇게 짜내십시오. 이 쇠가 파상풍,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내버리고 저는 그래 합니다. 그래요. 완전히 이렇게 간통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간통.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쪽팔리지만은 저도 이렇게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그래 되네요. 이게 각이 여기 1된 게네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이 됐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짜고 나면은 이게 피가 안 놉니다. 이렇게 짜내버리면. 이렇게 짜내면 이제 그 독소가 이게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제 노하우입니다. 좀 짜내버려야 됩니다. 짜내고 나서 소독하고 데일밴드 하나 바르면 내일 아침 되면 괜찮습니다. 제가 소독하고 오겠습니다. 이왕 이리 된 거, 그럼 이게 이제 소독하고 이제 마데카솔이나 호시데드를 좀 바르고 조금 넉넉하게 발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혈을 이제 해야 돼요. 많이 짜냈지 않습니까? 피를. 그러면 이 독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 혈관에서 피를 돌출로 뿜어가지고 들어올 놈을, 균을
밖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이 피로 가지고. 이거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제 그냥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처나면 잘 안 아무런 스타일이거든요. 체질이. 이것을 이제 지혜를 해야 돼. 지혜를 쭉 당겨서 이렇게 이게 쭉 좀 지금은 좀 답답해져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밴드는 밴드끼리 붙어 있어야 이렇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약이 많이 발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정도는 뭐 까딱 없습니다. 주사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짜냈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아까 조심하라고 또 다른 또 동영상에도 조심하라고 해도 제가 조심하고 옛날에 많이 찍기 받았고 하면서 작업해도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깊은 끝에도 박히면 길다 이 말이죠. 이 생각보다 깁니다. 이게 30mm가. 그러니까 30mm가 아니고 64mm DT 64mm. 와, 그거는 진짜 겁납니다. 64mm면 이거 2배 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 속에 있으니까 그 날이 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쿡 싸면 이까지만 못 버리는 겁니다. 푹.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뺄 생각, 이제 MDF는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자작가파는 강도가 얇아서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뭐 한 서너 분 하면 거리 빠집니다.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망치를 한번 때리면 이제 안에서 불 생깁니다. 안에서 여기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냐면 내가 이게 약간 튀어나왔기 때문에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하려고. 근데 그냥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슬로 들어갈 낀데 빨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사서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에 어차피 너르니까 한 겹 더 대가 너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빨리 하는 습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을 무시하는 거죠. 안전을. 지금 제가 딱 그 사례 아닙니까? 안전을 무시합니다. 다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 없었네. 또 이게 이 타카 소리가 이제 마이크는 이제 핀 마이크는 이제 녹음했을 건데 타카 핀이 있고 없고 요까지는 있었네. 요 한두 방 정도가 없었네.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은 해버리고. 이제는 이제 구멍을 스피커 구멍 내야 되죠. 요 조금 안 맞는 거는 본드를 가지고 하고. 닦아내야죠. 도색을 할 겁니다. 이걸 천을 입히면 또 이제 지금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장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해갖고, 그럼 도장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건 참 중요한 거 아니겠네. 디자인을 막 확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뭐 참 얄팍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제가 만든 작업대 큰 거,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쪼매난 이런 거 진짜 답답하죠. 공간 제약 때문에 그렇지. 연마를 다 했고, 연마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셨죠? 약간 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찍찍이로 해가지고 그 사포를 붙일 때 그 찍찍이로 막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나무를 해서, 그러면 하나는 조금 거친 거, 하나는 부드러운 거, 그러면 거친 거 갖고 먼저 대충 하고 부드러운 걸 한번 싹싹 해주면 이제 편하겠죠. 이게 이런 거는 민자니까 평면 이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표면이 바르지 않는 것도 정확하게 되고, 요 부분은 이제 6인치 홀을 손님의 스피커가 6.5인치가 아니고 6인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인치 홀을 했고, 요거 이제 포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이 엄청 크면 포터가 필요 없는데 6인치라도 이 박스의 최적은 작은 겁니다. 6인치 한 발 정도면 맞습니다. 이게 로우 베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인치라도 로우 베이스 나옵니다. 이제 우프처럼 많이 안 놓아도 여기서 로우 베이스가 어느 정도 놓아주고 우프에서도 놓아주고 또 앞도어에서도 놓아주고 이러면서 베이스가 빵빵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이 적으니까 손구멍을 쉽게 말하면 손구멍을 만들어요. 손구멍을. 그러면 이 손구멍을 2개 만들 겁니다. 이쪽에 요 정도 수준으로 양쪽에서 요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센터를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얼추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자질을 이제 해야 되니까 요쯤에 한다 이제 보고, 그러면 요 정센터가 10cm, 여기 190이니까 95가 센터가 되겠고, 여기도 95가 센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385고 385 380을 해야 되겠네. 여기가 정센터 380, 이것도 380, 여기가 정센터. 그럼 여기서 이제 홀수로 구멍 내버리면 되겠죠. 이제 홀스가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홀스라 구멍 타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홀스 타공할 때 우리가 나무를 깎는 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비스 홀이 이렇게 있는 게 좋고, 나무를 뽑아내야 되고, 깊은 나무를 뽑을 때도 요 부분이 있으면 열 방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센터 축이 이제 보십시오. 요 홀스는 항상 요렇게 팝니다. 요렇게 구멍이 4개 나와 있거나 2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왜 있느냐? 여기 보면 이걸 홀스를 저으면 튀어나오죠. 2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힘을 받아주는 거죠. 요 나사산은 그냥 꼽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없으면 이제 나사 힘으로 이제 조여지면은, 이제 조으면 나사가 꽉 조이져가 나중에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 홀스는 여러 개 있어도 요거 축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끼다 뺐다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이게 이 홀스보다 이 축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축이 한 15,000원, 요런 거는 한 7,000원, 8,000원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할 때 먼저 요걸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어내고, 이런 게 있다고 모를 때 제가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리 기본적으로 빡 조을 필요 없고 한 80%만 나사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를 저으면 좀 전에 맥처럼 놓지 않습니까? 그 놓는 부분을 요 4개 중에 2 구멍 대칭 아닙니까? 요리 하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으면 그 2개 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그 힘을 주기 때문에 나사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잘 풀리 놓죠. 다른 데 꼽을 때도 잘 풀리 놓고. 그럼 요거부터 먼저 뜯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엄청 편합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 좀 답답하고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냥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이 길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요거 잡고 입 좋으면 깍 조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멍을 넣으면 되고, 요래 할 때 열 때문에 나무가 낑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풀어줘야 돼. 이게 없어야 나무를 깔아내니까. 어이구, 수직으로 떨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게 빙글빙글 입 돌리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 떨펴야 이게 그대로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잘 떨볼 때는 쉽게 떨보려고 하면 이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고, 힘을 많이 주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밖으로 밀은 이제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이거 이제 지줄로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보이는 거니까 다듬질을 좀 쌀 하고, 됐고 여기 하고, 그러면 직소기로 가지고 저기 이제 홈을 파야 되겠죠. 그럼 팔락하면 또 직속이 날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드릴로 내 가지고 MDF는 모르겠는데 그게 괜찮은데 이거 자작 합판은 좀 강도가 야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직선을 가는 게 아니고 타원을 그릴 때는 직소날이 이게 직속의 날을 아주 좁은 거, 작은 거. 이거 지금 살아있나? 반쯤 죽었네. 이게 날이 반쯤 죽었습니다. 이 날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 모델이 날을 풀 때는 요거를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빠져 넣어줘. 이 날이 요리 해보고 까칠까칠해야 되는데 약간 덜 까칠하다. 그러면 이 날이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많이 달아문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빨리 못 자르죠. 이게 날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날이 있으면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날은 종류별로 많이 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직소기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직소기를 좀 좋은 걸 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쌉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일반 공구점보다는 싸게 파니까 온라인에서 하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날 쪽으로 딱 돌려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잠그면 드라이버 필요 없이 되는 거죠.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구가 요즘 직소기가 많지만 저는 이 모델을 고집하고 한 서너 개째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쓴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100V가 나왔습니다. 220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220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좁아야 원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여기 타카핀이 하나 있었어. 타카핀이 있어서 직소 날이 상하니까 아까 쓰던 날 그걸 꼽아야 되겠네. 이 타카핀이 있으면 직소 날이 그냥 바로 상하거든요.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네. 직소 날이 금방 바로 타카핀을 자르면서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쓰던 중고날을 꼽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즘 타카핀이 잘리는 소리죠. 자세가 안 나오네. 그래, 옮기면 이것도 미리 자르고. 방금 잘 안 지나가는 부분은 나무 두께도 두 겹이지만 타카핀 때문에 더 안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고, 이제 이걸 청소를 이제 빼파를 한번 뭉 떼고 색칠을 이제 칠을 하면 되겠죠. 칠을 요거는 이제 다시 새날로 꼽아놔야, 왜냐면은 이 쓰던 날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꼽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작업할 때, 정밀한 작업할 때 바쁘게 하다 보면 이게 이 날이 깨끗한 게 꼽히는가, 다 빨간 게 꼽히는가 확인 안 하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어이, 왜 이렇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막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삐뚤삐뚤하게. 그러니까 날이 그런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날은 미리 다 꼽아놔요. 여기 타가 있는 자국이 여기 잘 안 지나가서 열받은 거 보니까 두 겹짜리고. 그럼 여기 이제 6인치, 6인치가 저 손님 가온 걸 봤는데 제가 파는 게 아니고 들고 온 걸 보니까 6인치가 MTX 6인치 하고 또 다른 건 뭐 있던데, 거기 6.5인치만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 겁니다. 혹시나 작으면 또 자르면 되니까. 지금 제품이 없어가지고 손에.
들어온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럼 이제 에어를 한번 불고 색칠하는 것을 우드 스테인. 하나 빠뜨린 게 있네. 스피커 선 들어갈 거를 뭐했네. 스피커 선 들어갈 거는 이쪽 편에다가 스피커 선 들어가는 거는 또 드릴로 뚫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또 좋은 공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근데 이쪽에 요 밑에 앰프가 있으니까 이쪽에 구멍 내야 되겠죠. 요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나무 구멍 내는 데는 드릴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사이즈를 다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단에 이쪽에서 그냥 잘 덮이죠. 여기 저 부분은 이제 까칠까칠하니까 맨칠을 살짝 해야 돼. 왜냐면 색깔을 칠할 거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맨치하는 거로 가지고 맨치하는 게 안 보여. 요거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런 것도 비트 드릴도 있지만은 요거 더 좋습니다. 요래 가지고 약간 이제 이 정도 해주면 좀 그러면 이제 무광, 이제 투명이죠. 투명 우드스테인 투명 수성을 할 겁니다. 이제 유성을 하게 되면 이게 내일까지 안 마릅니다. 유성은 내구성은 좋은데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마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일주일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다시는 칠하고 나서 빡빡하게 넣고 테이프 좀 치선하면 되니까
유성이 내구성은 좋고 열과 수분에도 훨씬 강한데, 그거는 야외용은 이제 그 햇빛과 자외선 노출되는 그런 공간에는 이렇게 수성보다는 유성, 이게 유성이 페인트 유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일 스테인, 수성 스테인이 있고 오일 스테인이 있습니다. 스테인이 뭐냐면 나무에 칠하는, 쉽게 말하면 페인트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페인트하고 다릅니다. 일종의 염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인. 그래서 우드 글자를 붙이고 스테인이라는 거 맞죠? 정확한 명칭은 우드 스테인 중에 수성 스테인이 있고 유성 스테인이 있다. 근데 스테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요. 이게 우드 스테인, 뭐 수성 스테인 말을 써야 맞네. 그래서 유성 스테인이랑 하고 오일 스테인이라고, 오일 스테인, 수성 스테인. 우드에 칠을 하는 어떤 그 염색제가 스테인이라 하는데 명칭은 우드 스테인이고, 우드 스테인 중에서 실내용 수성은 그냥 수성 스테인이라고 그러고, 유성은 유성 스테인이 아니고 오일 스테인이라 합니다. 오일 스테인이 옥 외용이고, 이게 자외선이라든가 수분, 온도, 이게 좀 악조건일 때 잘 내구성이 아주 좋고 나무를 잘 보호하는 기고 오일 스테인이. 그리고 이제 수성 스테인은 실내는 이제 온도 차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자외선이라든가 수분, 뭐 비가 맞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을 씁니다. 수성이 왜 좋느냐? 실내에 친환경, 인체에 좀 무해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그래서 그 수성을 씁니다. 대신에 수성은 빨리 마릅니다. 굉장히 좋죠? 빨리 마르니까. 오일 스테인은 마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투명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투명은 색깔이 없는 투명은 꼭 바니쉬와 같은 그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 한 일주일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 마르면 좋은데 마를 때까지 사용자가 쓰거나 집에 넣어놓으면 냄새가 난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색깔이 있는 칼라 오일 스테인은 좀 빠르게 마르고 약간 물과 같은 느낌이라서 마르기도 좀 잘 마르고, 그래도 수성 스테인보다는 마르는 시간이 10분에 한 8배, 9배 이제 많이 걸립니다. 작업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김에 그냥 색칠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참 작아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얄팍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야외 작업대에서 오늘 만약 작업했다 그러면 제가 턱과 핀도 맞을 일도 없고, 아까 또 길이가 안 맞아갖고 그렇게 쓸데없이 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이 작업대가 작고 삐리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오일 스테인은 실내용 수성 스테인 투명을 찾아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칠을 할 거니까 밑에부터 먼저 칠을 하고, 엎어갖고 요 아랫단부터 먼저 칠을 하고, 아랫단부터 요런 거를 한통 사나면 여기 보면 투명되어 있고, 투명, 이거는 이제 수성입니다. 수성과 오일 스테인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방수효과 우수 뭐 어떠저떠고 하면서 냄새가 거의 없음, 냄새가 없음이 아니고 거의 없음, 아예 없다. 요것이 수성, 거의 없다, 거의, 그냥 없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 요게 수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다가 또 이렇게 또 다음에 쓰고 하기 위해서 잘 이게 봉해놓으면 몇 달 있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일바시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붓을
수성은 이제 물에 씻으면 되는데 잘 안 씻깁니다. 물에 씻어도 되지만 깍깍하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붓을 자주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할 때 또 붓 2, 3천 원도 안 하겠지만은 그 붓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오래돼 갖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굳어 가지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흔들어서 냄새가 괜찮고, 그다음에 붓을 하나 붓 하나를 아예 붓을 요런 붓을 약간 이제 색깔 있는 붓 여기 좀 좋습니다. 요 붓 페인트가에 가면 전국적으로 페인트가에 가면 이 색깔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칠을 하고 나서 요 속에 담가놓으면 됩니다. 담가놔려 하니까 이거 잘라야 되겠죠. 이만큼은 이만큼을 지금 잘라버리고, 이제 잘라가지고 그 안에 그냥 이게 페인트 통 안에 담가 놨는 거죠. 이 잘라버리고, 그러면 여기 요 속에 떠오르마에 한번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씻을 필요도 없고 이 붓을 계속 또 다음에 투명 수성을 샀다. 그럼 그 속에 붕붕 담가놓으면 이만큼 담겨 있어도 덜내 가지고 좀 닦아내비고 걸레 갖고 여기서 잡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잘 젖어 가지고 칠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변하고 옵니다. 이리 칠을 해야 때가 앉지를 않습니다. 때 이게 안 하면 계속 때가 묻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요리 해버리면 때도 앉지 않고, 이제 혹시나 때가 묻었다 그러면 살 닦아버리면 싹 닦입니다. 이게 코팅이기 때문에. 이 투명은 그 오일 스테인에서 우드 스테인에서 투명은 오일 스테인이든 수성 스테인이든 투명은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팅. 이후에는 다른 색깔을 또 입히면 잘 안 먹습니다. 이 코팅을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하는 게다 보니 염색보다도 코팅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 빨리 안 마릅니다. 그래도 수성 투명은 그래도 빨리 마릅니다. 내일 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칠을 해야 나무가 또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고 쪼개 빠꾸빠꾸한 데 있으면은 다 이게 액이 다 막아주죠.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 해갖고 조금 더 이렇게 화면에 들어간 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무늬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납니다. 무늬가 투명을 칠을 하면 아랫단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좁은 거를 조금 더 이게 안 말랐으니까 조금 좁은 거를 밑에 깔고, 나무가 어중간해서 그냥 요래 해갖고 그냥 이제 이래가 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칠을 하고 이제 위에부터 살 칠하고, 조금 더 듬뿍듬뿍 칠해야 되겠죠. 위에는 이제 자주 손이 가는 부분이니까. 특히 모서리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많이 물을 먹여서 액이 좀 많이 안으로 쑥 빨리 들어가게끔. 그것도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마르기 전에 지금 이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마르기 전에 붓이 그쪽으로 가서 칠해버리면 이중칠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빨리 마를 때는 이게 이 부분도 칠을 해버리고, 이는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이거 칠하다가 그냥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하다가 오면 그냥 굳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래 마르고 나면 또 덧칠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란 데 위에 말란 부분도 새로 칠할 것이고, 분명히 이제 아예 안 칠했는데도 붓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란 데는 붓이 두 분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되면 진해집니다. 두 분 가는 데는 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색깔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삐져나온 이런 것들이 마르기 전에 칠을 하면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럼 됐고, 이거는 부스 끝으로 살짝 이래주고. 이 붓이 한 번 정도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붓자국도 안 나타나고, 이 부분에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마르기 전에 이쪽에서 막 시원하게 칠하기 좋으니까 칠해를 버리고, 탁가가 박힌 있는데도 좀 액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붓이 여러 번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이 액을 많이 묻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붓이 여러 번 지나가는 거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붓자국도 없고, 지금은 투명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잘 안 나타나는데, 뭐 컬러로 칠할 때는 붓자국이, 붓이 아주, 그때는 뭐 천으로 해도 되고, 천에다가 적셔가지고 해도 되고, 이제 스펀지로 해도 되는데, 그냥 붓이 좋습니다, 붓이. 그래서 요리하고, 이게 붓도 이제 컬러 칠을 할 때는 붓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반쯤 말랐을 때 부드러운 천으로 싹 닦아주면,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칠한 부분 안 칠한 부분에 우드 색깔 차이가 좀 나죠. 이 무늬가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자작합판의 무늬가 좀 예쁩니다. 이게 원래 보기가 은근하해 갖고, 자작합판 무늬가 예, 좋습니다. 다른 합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가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면 더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잘린 부분, 요 단층 부분, 그 부분도 자작합판이 좀 밀도가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보기도 좋습니다. 이래 하고, 요 두 번 칠한 데는 막 붓자국이 나타나죠. 그냥 안 건드려야 됩니다. 한 번 했을 때 그대로 또 그냥 유지하고, 그래 깔끔합니다. 공장에서 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뭐 이거 한마 칠해도 됩니다. 한마 칠해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담가 갖고 일어놔두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 붓을 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 또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붓은 투명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닫아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잘 닫아놔야 다음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포터 쪽에 이게 액이 많이 흘러서 포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닦아내버리고, 액이 좀 있을 때, 액이 조금 있을 때 이 포터를 박아버리죠. 박아가지고 액이 있을 때 박으면 안 닦을 걸 괜히 닦았네. 이 액이 굳으면서 여기 이제 약간 본드 역할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 내일 박죠. 본드 좀 칠해갖고 다 하고 나서 박고. 이제 포터가 이제 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위에서 망치로 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이제 그 전기 테이프 같은 거 쫙 당겨가지고 쫙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좀 가면 뭐 그게 얇은 것이 두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망치로 이제 망치 때릴 때는 나무를 놔고 톡톡톡 때리면 되죠. 그래 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스피커 선을 뚫었고, 이제 스피커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우퍼 박스 위에 얹히지고, 이쪽에는 뜨는 데는 뭔가를 또 제가 뭔가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우퍼 박스 얄팍하게 짜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이제 대충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살짝 무늬가 살짝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 햇볕에 봐야, 요것도 꼭 우퍼박스 형태 아닙니까? 이 시트 각 때문에 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인치 스피커 어떤 걸 넣더라도 이 포탈을 통해서 차가 이제 작으니까 조금만 여기서 좀 잘 나와도 조금만 배에서 나와줘도 아주 이제 차 안에 공간에 배에서 뿡짝뿡짝 하는 걸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